자, 안녕하세요. 오늘 산티아고 순례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유심에 대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022년 9월에서 10월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때랑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최신 정보를 검색해 보는 습관 들여주시고요. 그래도 제가 최근까지 검색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 유심이랑 이제 해외 유심 그리고 로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아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풀었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예를 드는 건데 얘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걸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유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심이란 거는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등록증에는 뭐가 있죠? 주민등록 번호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 이 사람이 실제 그 사람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번호를 기입하려고 하잖아요. 주민등록 번호를 기입해서 본인 확인 후에 아, 얘가 그 사람이 맞구나, 네가 대초원이 맞구나 하면은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죠? 사원증이 나오게 되죠. 사원증이 있으면은 우리가 회사 건물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구내식당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사내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원증을 한번 발급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본인 인증을 하라고 하나요? 막 우리가 회사 들어갈 때 당신 대초원 씨 맞습니까? 뭐 주민등록증 다시 제출해 주세요. 뭐 출근할 때마다 주민등록증을 우리가 제시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사원증 하나만 있으면은 그 회사 소속인 게 본인 인증이 됐으니까 사원증으로 계속 사원증만 있으면 이걸 계속 이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유심이란 건 뭐냐면은 핸드폰 번호를 부여를 받는 거잖아요. 개개인의 고유의 핸드폰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 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사를 통해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잖아요. 통신사를 통해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우리가 인증을 하게 되면은 카카오톡이나 증권 어플이나 은행 어플, 맨 처음 우리가 카카오톡 등록하실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본인 확인을 위해서 핸드폰 번호랑 핸드폰 번호로 문자가 날라오잖아요. 무슨 네 자리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잖아요. 뭐 증권 어플이나 은행 어플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뭐 통신사 입력하고 날라오는 숫자 적어주세요. 뭐 이렇게 본인 인증하잖아요. 본인 인증이 다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매번 핸드폰 번호로 인증할 필요가 없이 계속 이 어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우리가 해외에서 유심을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외 유심은 뭐냐? 임시 체류증입니다. 임시 체류증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해외에 갔을 때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임시 체류증을 갖고 가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회사인데 해외 지사에 나갔어요. 해외 지사에 나가서 임시 체류증만 가지고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을까요? 나 이 사람인데 내가 주민등록증은 안 갖고 왔고 여기 내가 이 나라에 한 달 동안 머물 뭐 임시체류증밖에 없는데 이거 나 여기 회사 사람 맞아요 해도 그 해외 지사 사람이 인정해 줄까요?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임시체류증만 있고 그리고 사원증이 또 있어. 사원증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회사에서 본인 인증을 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해외지사 건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해외지사 구내식당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사내대출 이거 맞는 예는 아니죠. 뭐 이런 회사에 관련된 거는 해외지사에 가도 내가 사원증이 있으면 다 인정이 되잖아요. 난 이 회사 사람이니까 이거 이미 인증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해외에 나가서도 해외 유심을 갈아 껴도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톡이나 증권 어플, 은행 어플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뭐 네이버 뭐를 이용해야 돼. 네이버 인증을 하고 싶어. 그럼 인증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문자를 받을 수 없잖아요. 본인 인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해외 유심이란 거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번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핸드폰 번호 아무리 입력해도 문자가 날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어플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한국 문자 전화 수신 불가겠죠. 기존 번호가 아니니까 번호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민등록증을 바꾸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은 주민등록증 바꾸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핸드폰 번호를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자나 전화를 수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사용하던 어플은 이미 한국에서 본인 인증을 끝냈기 때문에 사원증을 발급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지만 우리가 네이버나 뭐 다른 무슨 쇼핑 어플 뭐 이런 본인 인증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왜냐? 기존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뭐 그러려니 하고 아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한국에서 전화도 받아야 되고 문자도 받아야 돼.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전화는 내 번호로 꼭 받아야 된다. 그럴 때는 로밍이란 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로밍이라는 거는 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권은 뭐냐? 여권은 국내에서도 통용되고 우리가 협약을 맺은 해외에서도 통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 여권만 있으면 본인 인증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도 나인 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권이라는 거를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게 로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인증도 받을 수 있고 문자를 보내면은 본인 인정할 수 있겠죠. 문자가 날라오니까. 그렇게 통신업체끼리 서로의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는 3개의 통신사가 있지만 해외에 우리가 가는 유럽 나라들과 다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해외 통신사를 통해서 해외에 뭐 SK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해외에 있는 통신사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로밍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국 문자나 전화도 수신이 가능하고 기존 어플은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인증 또한 사용이 가능하겠죠. 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사용하는 유심하고 해외에서 사용하는 유심, 해외에서 파는 유심, 그리고 로밍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려 봤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유심을 사용하면서 내가 스페인에서 데이터를 쓰려고 하면 뭐라 그랬죠? 로밍이라고 합니다. 로밍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유심을 쓰다가 나는 로밍은 좀 뭐하니까 한국에서 해외 유심을 파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서 해외 유심을 파는 거를 갈아 낀 다음에 스페인에서 사용하고 싶다. 이것도 로밍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한국에서 파는 해외 유심은 보통은 모르겠지만은 영국에서 만든 유심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영국에서 만든 유심을 스페인에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영국의 통신사를 사용 안 하고 스페인에 있는 통신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로밍이라는 개념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 유심을 샀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사용한다. 이런 거는 로밍이란 개념이 아니죠. 왜냐면은 자국 유심을 사서 자국에서 쓰는 거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이 한국 유심을 사서 한국에서 사용하는데 로밍을 켠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은 틀렸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스페인에서 유심을 사서 쓰다가 나는 이제 순례길 끝나고 포르투갈 가서 여행을 하겠다. 그럴 때는 로밍이라는 개념이 맞겠죠. 스페인 유심을 샀지만 스페인 통신사를 안 쓰고 포르투갈 통신사를 쓰는 거니까 로밍이란 개념이 맞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로밍하고 한국에서 사는 해외 유심이랑 해외에서 해외 유심을 사는 거랑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글이 많은데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자, 로밍이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유심 구매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쌉니다. 이 셋 중에 가장 편리하지만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던 번호로 문자나 전화 가능하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 기간 옵션이 다양합니다. 기간 옵션이 다양하고 만약에 우리가 단기간 쓰고 싶은데 마땅치 않다. 그럴 때는 로밍을 보통 많이 선택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유심 구매가 필요 없다는 거는 내가 쓰고 있는 통신사 멤버십에 들어가셔서 로밍 요금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통신사별로 다 다르지만 뭐 어떤 거는 하루짜리도 있고 3일짜리도 있고 뭐 7일짜리도 있고 이거는 통신사별로 다양하니까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서 통신사 들어가신 다음에 로밍 요금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뭐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SK를 쓰고 있는데 SK는 첫 로밍 시 뭐 50% 할인 뭐 이런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모션이 있으면은 그 기간 프로모션을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단기간 이용할 때 좀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해외 유심을 구매하는 거는
구입이 생각보다 편리합니다. 인터넷에서 사면 되니까. 그리고 로밍보다는 싸지만 현지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아무래도 뭐 한국에서 대신 팔아주는 마진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가격이 좀 더 붙겠죠. 그리고 용량도 그렇게 많진 않지만 뭐 적은 양도 아니라서 중간 용량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구입할 때는 개통 시기를 선택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개를 구매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90일 정도 내가 여행 가면은 뭐 유심칩 3개 정도 사가지고 이렇게 하나는 10월에 쓰고 하나는 11월에 쓰고 하나는 12월에 쓰고 이렇게 날짜 지정이 가능하니까 그 점은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28일 기준입니다. 이게 한 달 기준이라고 해서 뭐 30일, 31일 기준이 아니라 28일로 끊습니다. 4주 기준입니다. 거기 해외에서는 주 단위로 끊기 때문에 보통 28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14일짜리가 있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보통 28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는 12기가인가 16기가짜리를 사서 갔는데 카톡하고 구글맵 같은 것만 하면은 10기가도 충분합니다. 한 달 동안 28일 동안 10기가도 충분합니다. 저는 동영상 시청도 가끔 했지만 나중에 한번 교체할 때 남았어요. 용량이. 그 정도로 카톡하고 구글맵 이런 것만 쓰면은 10기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삼아서 저는 이제 평이 좀 안 좋은 유심을 한번 사봤어요. 평이 좀 안 좋은 유심을 샀는데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서 얼마나 안 터지길래 이렇게 평이 안 좋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잘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뭐 산속 이런 데는 다 안 터져요. 그러니까 나만 안 터지는 게 아니고 다 안 터지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사서 바로 뭐 프랑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랑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부터 잘 썼습니다. 교체하기 전까지. 그래서 불안하면은 다른 메이커를 2개 사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정 불안하다 싶으면은.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사용국가 확인이 필수입니다. 현재 기준, 현재 내가 검색해 봤을 때 이거를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홈페이지 그냥 네이버에 아무거나 쳐가지고 유럽 유심 나오는 데인데 이걸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보다폰 유심인데 보다폰은 영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다폰 영국전 뭐 영국의 국가에서 사용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다들 아시는 이슈잖아요. 이제 영국이 이제 EU에서 탈퇴해가지고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검색해 보니까 다른 유심 파는 데에서는 나와 있어요. 똑같은 보다폰인데 유럽 보다폰인데 사용 가능 국가에 여기 스페인 나와 있잖아요. 스페인 나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인터넷 살 때 조금 세심하게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어느 나라 갈 건지 정했으면은 그 정한 나라가 여기 사용 가능 국가에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유심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구입 시 스페인 불가인 경우도 있다.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보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해외 유심을 구매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스페인에 갔으면 스페인 유심을 구입하는 거죠. 이거는 발품을 팔아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해외 유심을 살 때는 구입이 편리하지만 발품을 팔아서 구매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쌉니다. 가장 싸고 용량이 대용량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온에서 이제 유심을 하나 더 샀는데 레온에서 샀을 때 100기가를 주더라고요. 100기가는 진짜 그냥 하루 종일 유튜브 봐도 괜찮습니다. 뭐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그냥 심심할 때마다 유튜브, 쉴 때마다 유튜브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숙소에서 와이파이 대신에 와이파이 왜 이렇게 느려? 그냥 와이파이 끄고 그냥 데이터로 유튜브를 봐도 전혀 모자르지 않은 용량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용량이고 가장 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에서 유심을 살 때는 유심이 아니라 그냥 심카드 있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Do you have SIM card?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카드 너 심카드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스페인 내 무료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에서 파는 해외 유심도 스페인 뭐 유럽에서 통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긴 했는데 이제 스페인에서 할 때는 이제
그 매장 직원이 이제 전화하는 법이랑 뭐 문자하는 법이랑 다 알려주고 뭐 데이터 쓰는 법이랑 다 알려주기 때문에 무료 통화를 저는 아주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스페인 외 국가 여행 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뭐 내가 프랑스에서 유심을 사건 스페인에서 사건 이제 스페인에서 순례길을 마치고 포르투갈이나 이제 모로코로 넘어간다 이럴 때 되는지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이제 모로코 갈 거야. 나는 스위스 갈 거야. 이거 스위스에서도 되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에서 출국 시에는 똑같이 동일하게 로밍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입 시 데이터나 통화되는지 확인 필수입니다. 그리고 유심 살 때는 여권을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 유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통신사는 우리나라처럼 보다폰이 있고 이제 오렌지가 있고 모비스타 이 세 개만 아시면은 뭐 많이 쓰는 통신사는 다 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잘 모르겠고 저는 이 세 개를 검색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발품을 팔아서 우리가 사다 보니까 조금 딱 맞춰서 하실 생각을 하시면 조금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껏해서 갔더니 품절일 수도 있고 갑자기 그 영업장이 휴일일 수도 있고 폐업을 했을 수도 있고 미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제 레온에서 이제 보다폰 매장으로 갔는데 보다폰 매장에서 우리 신카드 없어, 우리한테 못 사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오렌지 매장을 가서 산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나는 이제 딱 맞춰서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 내가 그 도시에 도착하는 게 주말인지 휴일인지 보통은 이제 일요일날 이제 영업을 안 하거든요. 일요일날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일요일날 도착하면 유심을 못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나라 공휴일인지 이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라면은 대형 도시 아니면은 그나마 조금 큰 도시 이런 데에만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구글 맵으로 항상 검색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는 도시에 이제 유심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보통은 28일 단위로 팝니다. 그리고 28일짜리 뭐 56일 뭐 이런 식으로 팔주도 팔기도 하는데 요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보통은 28일 단위로 하고 뭐 28일 끝나면 이제 한 번 더 뭐 다른 유심을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충전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뭐 데이터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보통 28일 단위로 딱 끊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데 해외에서 유심을 살 때 우리가 대도시는 팜플로나가 있겠고 로그로뇨가 있겠고 부르고스가 있고 레온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많이 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7일 로밍을 한 다음에 유심을 살 거면은 팜플로나에서 사고 한 달 로밍을 하다가 유심을 사면은 레온에서 삽니다. 왜냐면은 아까 써놓은 대로 생장에서 이 도시들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생장에서 팜플로나 갈 때는 3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이거는 생장까지 가는데 우리가 프랑스에서 하루 이틀 더 이제 잡아먹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5일 정도, 5일에서 6일 정도면은 팜플로나에 도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7일 로밍을 했으면은 딱 팜플로나에 떨어지면은 7일 전에 이제 유심을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로그로뇨에서 살라 그러면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은 로그로뇨가 161km면은 뭐 적게 걸으면 7, 8일 정도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걷는 시간까지 하면은 7, 8일이 넘고 한 8일에서 뭐 10일 정도로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나는 로밍을 7일 동안 했는데 로그로뇨에 도착하면 8일이고 10일이고 이러면은 중간에 하루에서 3일 정도 이제 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애매하니까 보통은 이제 팜플로나에서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8일 로밍을 했을 때는 이제 부르고스 같은 경우에도 대도시긴 하지만 조금 중간에 애매합니다. 한 2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서 그 다음 레온은 20일에서 25일이면은 보통 끊거든요. 그래서 내가 프랑스에서 하루 이틀 있어도 28일 안에는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레온에서 유심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렵게 됐는데 내가 만약에 7일 동안 로밍을 하고 유심을 산다.
싶으면은 팜플로나에서 사시면 되고요. 28일 로밍을 하거나 28일짜리 한국에서 유심을 구입한 다음에서 어디로 사냐 하면은 레온에서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레온에서 딱 28일째 되는 날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내가 레온에 일요일 날 도착하거나 아니면 공휴일에 도착하면은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낭패니까 그냥 아싸리 나는 그냥 미리 부르고스에서 사겠다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거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말이 어렵게 됐는데 보통은 팜플로나나 레온에서 산다. 하지만 내가 딱 맞춰 살 자신이 없다 싶으면은 부르고스에서 사셔도 괜찮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보통은 대부분은 뭐 팜플로나나 레온에서 삽니다. 뭐 아무리 뭐 유심히 품절이래 봤자 레온에서 또 통신사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보통 레온에서 많이 사고요. 이제 저는 이제 오렌지 매장에서 20유로에 100기가를 샀습니다. 20유로에 140기가는 보다폰이라고 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20유로에 100기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레온에서 살 때 기준이고, 팜플로나에서 사는데 뭐 10기가밖에 안 된다. 100기가가 기본이라고 그랬는데 안 살란다. 이거 사기네 라고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사시면 됩니다. 어차피 100기가 줘도 다 못 써요. 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현명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한번 준비했는데, 케이스 1번은 나는 한국에서 연락 올 때가 많다. 그럼 당연히 로밍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사업을 해서 나는 전화를 꼭 받아야 돼. 그럼 당연히 로밍을 하셔야 되고, 나는 28일 미만만 이제 산티아고를 걸을 거야. 그러면 한국에서 유심을 구매하는 게 편하겠죠. 28일 미만이니까. 아니면은 한 달짜리 로밍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애매하게 30일 전후야. 근데 28일 기준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남은 2일은 어떻게? 2일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구글 오프라인 지도를 이용한 다음에 팜플로나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팜플로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팜플로나는 생장에서 3일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구글 오프라인 지도는 이따 설명드릴 건데, 구글 오프라인 지도를 이용하시다가 팜플로나에서 한 달짜리를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맘 편하게 2일 정도 남지만 그냥 편하게 7일 로밍을 하세요. 7일 로밍을 해서 팜플로나에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한국에서 맘 편하게 그냥 유심을 산 다음에 레온에서도 한 번 더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2일이 남는다고 2일 때문에 28일짜리 20유로짜리를 또 사기는 애매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틀 동안 내가 데이터 안 쓸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나는 이거 조금 써보니까 데이터 없으니까 힘들더라. 맛집 찾는데도 힘들고 나는 데이터를 꼭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20유로 쓰시고 그냥 유심을 사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나는 35일만 딱 걷는다. 그러면은 7일은 로밍을 하고 나머지는 팜플로나에서 살까?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 플러스 35일이면은 뭐 7일 로밍하고 28일 해외 유심이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공휴일, 뭐 휴일 이런 것만 아니면은, 뭐 품절 이런 것만 아니면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살짝 뭐 빠듯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35일이어도 한국에서 28일짜리를 사고 레온에서도 28일짜리를 사서 그냥 맘 편하게 다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36일에서 50일 정도면은 당연히 28일짜리를 한국에서 사고 레온에서 28일짜리를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50일 이상이다 그러면 알아서 현지에서 이제 그 정도면은 이제 유심에 대한 거는 빠삭하니까 현지에서 그냥 때 되면 사시면 됩니다. 뭐 20유로 정도면은 뭐 그렇게 비싼 가격 아니잖아요. 20유로 때문에 뭐 전체 일정을 망치는 것보다 그냥 20유로 쓰고 현지에서 적절히 계속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구글맵에서 이제 유심 파는 판매점을 찾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도를 축소해 봤을 때 이렇게 글씨가 보이는 것들이 대도시라고 했잖아요.
여기 팜플로나가 있고 로그로뇨, 부르고스, 레온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팜플로나나 레온에서 많이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장이 여기잖아요. 생장이 여기라서 보통 팜플로나 오는데 하루, 이틀, 3일 정도 걸립니다. 이제 파리에서 하루에서 3일 정도까지 있어도 팜플로나까지 일주일 안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7일짜리 로밍을 해와도 팜플로나에서 다시 유심을 사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로그로뇨까지는 한 7일에서 8일 걸리니까 파리에서 오는 시간까지 하면은 뭐 8일에서 9일, 10일 정도 걸리니까 7일 로밍은 조금 짧다 말씀을 드렸고, 부르고스도 11일에서 한 14일 걸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28일짜리를 사서 오기에는 중간 지점, 여기서 유심을 교체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게 레온까지는 이제 아무리 오래 걸려도 25일, 뭐 빠르면은 10 며칠에도 가능하지만 20일에서 25일 정도 잡았을 때 파리에서 1일 하루 이틀 잡아도 레온까지는 28일 이내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레온에서 많이 사고 팜플로나에서 많이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볼 건데, 팜플로나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이제 팜플로나 이제 딱 가가지고 보다폰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막 나오죠. 보다폰 매장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 중심가, 이제 대성당이 있는 중심가, 관광지죠. 관광지 중심부에 있는 보다폰이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찾을 거니까 이런 데를 가시면 좋아요. 근데 뭐 염려되는 거는 이렇게 평점이 뭐 2.8밖에 안 되는 데는 조금 꺼림직할 수가 있으니까 근처에 평점이 그나마 나은 데가 있으면은 가서 물어보시고 뭐 얼마인지 물어보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다폰 말고 오렌지 있다 그랬죠. 오렌지는 외우기 쉽죠. 오렌지 검색해 봤을 때도 오렌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중심가에 하나가 있고 조금 떨어진 데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서 해외 유심을 사는 거는 발품을 팔아야 돼요. 나는 그냥 오렌지가 친숙하니까 오렌지에서 사야지 했는데 나는 30유로에 뭐 10기가 주는 걸 샀어. 근데 내 옆에는 나 보다폰 가니까 20유로에 100기가 주던데 막 이러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유심 살 때는 조금 뭐 근처에 갈 일 있으면 발품을 조금 팔아야 됩니다. 예. 나는 뭐 10기가만 있으면 난 돈 상관없어. 그러면 그냥 아무 데서 제일 뭐 가까이서 살 수 있는 데서 사는 게 낫고, 그리고 아까 모비스타가 있다 그랬죠. 모비스타도 한번 쳐보면은 티엔다라고 써있는 게 이제 대리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티엔다 모비스타 뭐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은 또 여기 중심가 근처에 있으니까 중심가 근처에 가시는 김에 이제 한 곳만 들려보시지 마시고 한 3군데 다 들려보셔가지고 이제 유심 비교하신 다음에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에서 유심 사온 게 조금 이제 간당간당해서 레온에서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레온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모비스타 나오죠. 여기 중심가, 이제 성당 있고 중심가 쪽에 또 모비스타가 있고 뭐 보다폰도 있겠죠. 보다폰 매장도 당연히 중심가에 이렇게 있겠죠. 2.2니까 평점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근데 뭐 나머지 매장이 다 매진인데 여기밖에 안 남았어. 그럼 여기서 사야죠. 뭐 어쩔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오렌지도 이렇게 중심가 있습니다. 티엔다 오렌지 뭐 이런 데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온에서 이제 유심을 살 때는 내가 28일을 딱 맞춰서 레온에 도착해서 29일째부터 다른 유심을 사서 쓰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갑자기 내일 공휴일이래 이래버리면 유심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만약에 레온에서 못 샀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서 사야 되냐면은 보다폰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 레온에 있고 여기 있습니다. 폼페라다 있습니다. 폼페라다라는 도시에 있거든요. 여기. 그러면은 며칠을 가야 되느냐? 레온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정도를 가야 돼요. 4일에서 5일 정도. 그러니까 5일 동안은 이제 데이터를 못 쓰는 거죠. 구글 오프라인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뭐 이제 나는 뭐 술래길 익숙해졌으니까 데이터 없어도 돼. 이러면은 그냥 가시면 되고. 근데 나는 데이터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까지가 여기 5일 정도는 걸어야 되니까 그거를 잘 계획해 주셔가지고 이제 순례길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가장 많이 이제 올라왔던 질문들을 조금 추렸는데 파리에서 유심을 구매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은 한데 비싸고 데이터도 적습니다. 그래서 미리에서 파리에서 사실 거면 그냥 한국에서 사세요. 한국에서 사서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파리에서 쓰는 시간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제일 저는 왜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50일을 가는데 60일을 가는데 뭐 80일을 가는데 유심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게 많은데, 그냥 넉넉하게 사세요. 그냥 뭐 이틀 남는데 3일 남는데 뭐 28일짜리 한 달짜리를 더 구매하기는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넉넉하게 사세요. 3만원 돈이면은 내가 300만원짜리 뭐 600만원짜리 뭐 이렇게 예산을 잡아갖고 여행을 가는데 3만원짜리 때문에 여행을 망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넉넉하게 사세요. 36일 뭐 36일이면 뭐야, 7일짜리 로밍을 하고 28일 유심을 찾는데도 하루가 남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유심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발. 주말에도 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그리고 오픈 여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날 영업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시에스타 때문에 문을 안 열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알아보시고, 닫을 수도 있다, 그날 문을 안 열 수도 있다, 이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터지는 통신사가 있나요? 뭐 이런 거는 한국에서도 뭐 자주 있는 질문이잖아요. 어느 통신사가 잘 터지더라, 뭐 이런 게 있지만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안 터지는 통신사라도 순례길에 방해될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필요한, 내가 가까이 있는 유심을 사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속 이런 데는 잘 터지는 통신사라도 어차피 다 안 터집니다. 생장에서 유심을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다고는 하는데 비싸고 데이터가 적습니다. 이런 거는 안 사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거, 저도 맨 처음에 조금 헷갈렸던 건데, 유심을 바꿨는데 왓츠앱 번호도 바뀌나요? 왓츠앱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주 쓸 이제 유럽의 카카오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왓츠앱 번호도 바뀌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한국에서 왓츠앱을 깔아서 인증을 받았어. 그러면은 본인 확인이 끝난 거잖아요. 본인 확인이 끝났으면은 내가 010 뭐 어찌고 저찌고로 인증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 왓츠앱은 이 번호를 인증한 걸로 계속 갑니다. 카카오톡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해외 유심을 바꿨다고 해서 카카오톡 인증이 안 되느냐, 인증이 풀리는, 아니죠. 본인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왓츠앱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헷갈리냐면은, 왓츠앱은 스페인 유심을 바꾸면은 스페인 번호가 생기거든요. 그 유심에도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려면은 스페인 번호를 받기 때문에, 내가 번호가 바뀌었는데 왓츠앱도 이제 번호가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번호는 안 바뀝니다. 사원증 받았으니까 한국 번호 뭐 82-10 뭐뭐뭐 그냥 인증받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문자나 통화는 부여받은 스페인 번호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왓츠앱 번호는 안 바뀐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핀 번호가 뭔가요?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해외에서 유심을 새로 사면은 재부팅 하면은 비밀번호를 넣으라 그래요. 핸드폰에. 내 핸드폰인데 비밀번호를 넣으라 그래. 그러면은 유심 살 때 받았던 핀 번호 4자리에서 6자리 번호가 있는데, 그거를 꼭 기억해 두시거나, 아니면은 그 종이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꼭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자리에서 6자리 번호, 통신사마다 다른 건데 요거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핸드폰 부팅할 때마다 그거를 입력하셔서 그걸 까먹으면은 유심을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심 살 때 주는 껍데기나 아니면은 직원이 알려줘요. 이게 핀 번호다. 너 이거 꼭 기억해라. 이거 4자리 꼭 기억해라. 뭐 13자리 이런 거 없습니다. 4자리에서 6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직원한테 물어봐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쓰고 나면은 이제 유심을 새로 사기보다는 뭐 충전할 수 있다던데요.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데이터를 다 쓰지 않아서 충전은 안 해봤지만 충전이 된다고는 해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근데 내가 충전하는 법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해외 결제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왜냐면 충전이란 거는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또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아, 어렵다.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기가 너무 적지 않나요? 식기가 정도면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동영상 시청하는 거 내가 술래길 걸으면서 너무 심심해서 그냥 동영상 보면서 가겠다 이런 거 아니면은 한 달도 충분합니다. 숙소나 바에 있는 와이파이, 가끔은 어떤 그 스페인 사람은 위피라고 합니다. 위피. 그냥 생긴 대로 읽는 거예요. 위피. 그냥 와이파이, 웬만한 큰 바들이나 숙소는 좋은 바들이나 뭐 너무 시골집은 안 되겠지만 바 같은 경우에 와이파이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은 식기가는 정말 충분한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거에서 이심이라고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카드 모양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담배 살 때나 술 살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실물 카드를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핸드폰에도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이제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등록해서 실물 카드를 안 갖고 다녀도 이렇게 인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심이란 거는 핸드폰 살 때 이렇게 뭐 껍데기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작은 칩을 이렇게 박았잖아요. 물리적인 칩을. 근데 이심이란 거는 인베디드 심이라고 해갖고, 인베디드가 이제 그 내장된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예 부품을 달아버리는 거예요. 핸드폰에 내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유심을, 심카드를 내장을 시켜버려가지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뺐다 꼈다 안 해도 그냥 내장돼 있는 거에 인증만 하면은 그 유심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유심을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적으로 이렇게 핸드폰에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인증 과정만 거치면 바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외 어디에 있던 그냥 데이터만 되면 인터넷 들어갔고 이심을 구매한 다음에 뭐 QR코드를 받아갖고 인증만 하면은 바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물리적인 심을 교체할 필요가 없이 인증 과정만 내장된 칩에 인증만 하면은 되니까요. 그게 바로 이심입니다. 근데 요거의 단점은 이제 아이폰이나 최신 기종의 갤럭시 핸드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갤럭시도 이거를 도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심을 구입할 때 이 핸드폰이 이심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꼭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이심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심에 대한 걸 좀 잘 안다, 나도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나는 새로운 거를 접하는 것에 별로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 이심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냥 나는 모르겠다, 옛날 방식 그대로 하겠다, 나는 그냥 물리적으로 유심 그냥 뺐다 꼈다 하겠다, 그러면 유심을 사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심에 대해서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만 드렸어요. 근데 설명만 드리고 뭐 어떻게 사고 이런 거를 설명 안 드리는 게, 저도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 설명을 안 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아시고, 나는 이심을 써보고 싶다,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이제 30일 가면은 28일 유심이랑 이틀이 남잖아요. 이 이틀 때문에 유심을 사기에는 조금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구글맵 오프라인 다운로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GPS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시면은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를 끄시고 지도 맵을 켜보시면은 이게 GPS가 데이터를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내비게이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그렇게 데이터 안 써도 지도 잘 찾아줬잖아요. 그렇게 GPS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글맵을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 그러니까 지도를 다운받아 놓는 거예요. 핸드폰에. 지도를 핸드폰에 다운받아 놓는 거기 때문에 지도로 길 안내가 가능합니다. 데이터가 없어도. 근데 가게 검색은 되지만 리뷰나 사진같이 데이터를 쓰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맵 오프라인 다운로드를 하면은 미리 숙소가 어디고 어디를 갈 거고, 나는 여기서 점심을 먹을 거고 여기서 저녁을 먹을 거고, 이런 거를 다 정해 놓고 오시면은 구글맵 오프라인 다운로드도 나쁜 대안은 아닙니다. 자, 구글맵을 켰습니다. 구글맵을 켰고
자,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런던 한번 가보겠습니다. 런던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구글맵 검색이 잘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와이파이 끄고 모바일 데이터도 한번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끄게 되면은 이렇게 큰 단위의 이런 거는 나오지만 뭐 지도를 확대하면 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지만 뭐 해도 연결할 수도 없고 뭐 아무런 정보가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데이터를 키면 주변에 이제 아까 안 떴던 게 막 나오죠. 식당이라든가 이제 식당 들어가서 뭐 별점이 어떻고 여기 되게 좋네요. 4.8이면은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뜨잖아요. 자, 한 번 더 데이터를 꺼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끄면은 방금 이렇게 했던 거는 나오지만 조금만 자리를 옮겨서 처음 보는데 가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런 것처럼 보신 것처럼 데이터가 없으면은 구글 지도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옥스퍼드 여기를 이제 오프라인 지도를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켜고 다운로드를 받으려면은 와이파이가 되는 데나 이제 데이터가 되는 데에서 하셔야겠죠. 자, 다운로드 중이죠. 좀 오래 걸리네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다운로드가 됐으면은 아까처럼 데이터를 한번 꺼볼게요. 자, 데이터를 껐습니다. 자, 와이파이도 안 돼 있고 모바일 데이터도 꺼져 있죠. 그러면은 옥스퍼드를 확대해 보면은 분명히 데이터를 껐는데도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다. 뭐 식당도 나오고 이런 것처럼 데이터를 껐지만 저는 이렇게 지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프라인으로 다운받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뭐 바로 옆에 있는 스윈던이라는 마을을 한번 가볼까요? 아무것도 안 뜨죠. 왜냐면은 여기는 지도를 안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옥스퍼드에는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뭐 막 뜨죠. 이런 것처럼 내가 데이터가 안 돼도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로드 받아 놓으면은 웬만한 지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은 길 찾기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안 되지만 나는 지도를 사용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렇게 오프라인 지도도 있고 데이터가 없지만 GPS도 할 수 있고 하면은 길을 웬만하면 찾아갈 수 있겠죠. 나는 이렇게 미리 어디 갈지만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면은 길을 찾아가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유심에 대한 거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참 설명을 못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는 한번 영상을 보시고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 조금 이거는 설명이 잘못됐다, 이해가 안 된다 싶은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은 뭐 추가적인 영상을 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